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아이고, 날씨도 살살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름 되고요. 자, 오늘은 3, 4월의 8번째 시간이죠. 책 578쪽입니다. 578쪽에 5번째 법, 주택법이 있죠. 주택법, 40문제 중에 7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6개 법 중에서요, 주택법이 처음에는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 우리가 일상생활을 생활하고 있는 그 주택과 그 일상생활에 대한 법이 아니라고요. 주택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집장사가 집을 지어서 파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법이에요. 그래서 집장사 좀 해보신 분들은 주택법이 좀 알기가 편하겠지만, 집장사 안 해보신 분들은 주택법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 3번 정도는 보셔야 이해가 되고, 3번 정도 보신 다음에는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좀 이따 이제 그 중간에 주택조합이 있는데, 주택조합만 좀 복잡한 얘기고, 주택조합만 빼고 나면, 3번 보시고 나면 큰 문제 없습니다. 책 578쪽 보시면요. 1번 네모 1번 1장 총칙에 네모 1번 목적. 이 부분 표정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표시요. 건설, 공급, 표시요. 공급, 주택시장의 관리, 표시요.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집장사가 집을 짓습니다. 건설하고요. 팔죠. 수요와 공급, 공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 관리가 아니고요. 주택시장의 관리, 사고 파는 곳에 투기가 끼어들게 된다. 투기잡자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내용들이 주택법의 주 내용이 됩니다. 네모 2번 용어 정의 가기 전에 먼저 주택법이 뭔 내용, 무슨 법인지를 먼저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모 1번 옆에다가 페이지 601 쓰시고요. 그리고 601 쪽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601쪽이요. 601쪽을 보시면, 뭐 책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뭐 번잡한데 여기 한 군데는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601쪽에 네모 3번 사업계획의 승인, 굵은 1번 사업계획 승인 있는데, 그 굵은 1번 사업계획 승인 옆에다 다음을 쓰시죠. 주택법. 한 번에 30채 이상 때 주택법 적용을 받습니다. 예외 50채 이상 때 주택법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고, 예외 300채 이상 때 주택법 적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30채 이상 지을 때 주택법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예외 50채, 300채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도록. 아무튼 같이 이제 왔으니까 짚도록 하시죠. 지금 주택법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앞에 시작하다가 먼저 책의 601쪽에 왔습니다. 601쪽에 네모 3번 사업계획의 승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파란 1번 사업계획의 승인, 양과 1번 다음 대통령을 정하는 호수 이상, 표시요.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표시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박스 1번 단독주택 땡땡 30호, 표시요. 30호. 그 다음에 사선 2개 긋고, 다음 어느 그러니까 저 앞에 이상이 있었으니까 30호 이상 때 주택법 적용을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경우에는 50호, 표시요. 50호. 특별한 경우에는 50호 이상, 50채 이상 때 주택법 적용을 받기도 한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나중에 보시고, 굵은 2번 공동주택 30세대, 표시요. 30세대. 괄호 리모델링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사선 2개 그거고요. 공동주택 30채 이상 때 주택법 적용을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세대, 표시요. 50세대로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50채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있는데 뭐 세부적인 건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한쪽 넘어와서요. 602쪽 양괄호 2번 대주성 사업
그러니까 만제곱미터 이상, 그죠? 만제곱미터 이상, 대지 조성, 그죠?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그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 원칙, 단독주택 30채, 공동주택 30채, 집짓교환 땅 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주택법 적용을 받는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굵은 2번, 저 아래 굵은 3번, 파란 3번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 아무튼 거기는 이제 보겠습니다만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주상복합으로, 그러니까 3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는다. 300세대 미만은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않으니까 300세대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그렇죠? 사업계획 승인 602쪽 제일 아래줄형 대상에서 제외, 그렇죠? 제외한다.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그러니까 1번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오른쪽 끝에다가 주상복합 쓰시고요. 주택과 상가를 섞어 지었다고요. 주상복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에 동그라미 1번,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 그죠? 300세대 미만, 네.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그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과 주택이 아닌 것, 설마 주택과 공장을 한 건물에 집어넣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주택과 돼지집을 한 건물에 집어넣지는 않을 거라고요. 주택과 상가를 한 건물에 집어넣는다. 주택과 상가를 한 건물에 집어넣는 게 뭐예요? 주상복합이죠. 그러니까 주상복합.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둘째 줄여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으로, 동그라미 2번 해당 건축물 연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그것 갖고는 시험에 거리는 아니지만 90% 미만 그러면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끝에다가, 그러니까 상가 10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상가가 10분의 1 이상이면 주상복합이 된다는 거죠. 주택이 90% 미만이니까 89, 88 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가가 10, 11 뭐 그 정도면 되는 거죠. 10층이면 1층 상가 깔고 20층이면 2층까지 상가 깔고 그러면 이제 주상복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 몇 세대 미만의 경우에는요. 300세대 미만요. 칠판요. 주상복합으로 3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는다. 주택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상복합 몇 채 이상이면, 300채 이상이면 그러니까 주택법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주택법 적용 뭐 그 표현을 쓰고 있지 않다고요. 뭐 나쁜 동그라미들 이상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까지 보셨고 책은 5, 7, 8 돌아오시죠. 그러니까 578쪽 돌아오시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지금 주택법 이제 처음 시작을 보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그 프린트물 보시죠. 44쪽 프린트물이요. 44쪽에 35쪽, 44쪽에 35쪽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35쪽에 그러니까 프린트물이요. 그러니까 프린트물에 44쪽에 35쪽, 35쪽에 그러니까 5-1, 그러니까 주택법 적용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뭐 그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큰 틀만 좀 떠올리시자고요. 아무튼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은 한 번에 집을 짓기를 30채 이상, 단독주택 30채 이상, 그러니까 공동주택 30채 이상, 집짓기한 땅 만제곱미터 이상 때 주택법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주택법 적용을 받는다. 한 번에 33층만 이상 하려면 뭘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아무나 30채 이상 집장사 한다고 나설 수는 없고,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7가지 집장사, 그러니까 사업주체, 그러니까 7가지만 30채 이상 집장사에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예외로 아까 보셨듯이 50채 이상, 그러니까 300채 이상 있지만 그건 예외니까 예외는 지금은 초점이 아니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법 한 번에 몇 채 이상이요? 30채 이상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번에 30채 이상 하려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 번에 30채 이상 장사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사업주체입니다. 말은 30채이지만 실제로는 뭐 500세대, 1000세대 아파트 단지를 떠올려야 되고 아무튼 작게 잡아서 30채, 많이 잡아서 식구 한 집에 3명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30채가 새로 들어서면 사람 90명이 새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100명 가까운 사람이 어느 동네에 갑자기 100명 가까운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이구 뭔가 영향을 미친다고요. 학교, 주차장, 공원 그런 거 영향 미치죠. 1000세대 들어서면 3000명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겠다. 우리 동네 집 나면 못 지어. 못 짓는 겁니다. 100% 재량 행위예요. 재량 행위는 그러니까 6글자로 얘기하면 엿장수 맘대로 그게 재량 행위이죠. 행정청 맘대로 그게 재량 행위입니다. 승인을 받을지 못 받을지 알 수가 없다고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자고요. 첫 번째 칸요. 뭐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칠판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건축법. 그러니까 지붕 있으면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지붕 있으면 건축물이고, 그러니까 건축물 바닥 1번 단독주택, 그러니까 2번 공동주택, 3번 일종그린 생활시설, 그러니까 29번 야영장 시설까지 건축물 바닥을 다 구분해 놨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에서요, 건물 지으려면 지 마음대로 지을 수 없죠. 뭘 받아야 되고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받아서 건축을 진행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건축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한 각각 법들이 있는데 주택에 대해서 주택법이 아니라고요. 주택에 대해서 주택법이 아니라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몇 채 이상 때요? 30채 이상 때 주택법이라고요. 집에 지붕이 있으니까 주택도 건축물이죠. 당연히 모순법도 적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건축법도 적용을 하고, 그러니까 뭐 아파트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법도 적용을 하고, 그러니까 주택법도 적용이 되는 건 몇 채 이상 때요? 30채 이상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30채 이상 때 주택법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0채 미만의 경우에는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그럼 무슨 법만 적용을 받는 거고요? 건축법만 적용을 받는 겁니다. 주택법 보는 중간에 건축허가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건축허가 집으로 보면 몇 채 미만요? 30채 미만 때는 건축허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주택법 한 번에 33만 이상 사업계획 승인, 사업주체가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주택법에서 건축허가 집 몇 채 미만요? 30채 미만 때가 건축허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해했고요. 프린트물 계속 보시죠. 35쪽에 5-2번 그러니까 주택의 분류 첫 번째,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고 5-3번 그러니까 주택의 분류 두 번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눕니다. 그 7번 보시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나눠보자고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뭐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나눌 수도 있는데 이거 그러면 뭐 그러니까 너무 애매하잖아요. 쟤랑 나랑은 그냥 얼굴은 아는데 별로 친하진 않아. 그러면 얘기가 복잡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뭐 남성과 여성으로 나눌 수 있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남성과 여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 또 달리 나눠보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계 스포츠, 동계 올림픽 때 있었던 컬링 룰을 잘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나는 그냥 대충은 알아. 뭐 그런 사람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나눌 때 나이 든 사람, 그러니까 젊은 사람으로 나눌 수도 있죠. 나이 든 사람 몇 살부터요? 나보다 5살 많은 사람부터요. 언제라도 나는 젊죠. 그러니까 80 할아버지도 아유 저 영감탱이들하고 얘기가 안 통해요. 아무튼 그러시기도 하고요. 중학생이들도 아유 대학생 오빠하고는 얘기도 안 통해. 아무튼 뭐 그러기도 하고요. 그런 거죠. 아무튼 뭐 나는 항상 젊은 쪽이고 아무튼 나보다 5살 많은 사람들은 아유 나이 안 통하는 꼴통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기준이 애매하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1999년까지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2000년 1월 1일 뒤에 태어난 사람으로 구분하면은 딱 선이 그어지는 거죠. 마침 이게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6자리, 7자리, 7가지의 첫 번째가 요거죠. 뭐 1, 2, 3, 4로 됩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모든 남성에는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 중에는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니라고요.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달리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집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집을 나누는데, 그러니까 뭐로 나눌 수가 있고요. 단독주택과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 단독주택이요, 공동주택이요?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고 부른다고요. 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뭐 어린이집 애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모든 집을 또 다른 기준으로 뭐로 나누기도 하냐면, 그러니까 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님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집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장부에 안 써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좀 우리 일상생활하고는 먼 얘기인데 그냥 주거정책, 주거복지 차원에서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좀 계속 가도록 하시죠. 보시면 5-2번, 그러니까 주택의 분류 첫 번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러니까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줄,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건축법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 있는데 세 번째가 주택법에서는 공간이 빠집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다가 괄호 열고 청와대 괄호 닫고 쓰시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잘하고 만들어준 집. 그러니까 월급 주잖아요. 월급 주서 일 시키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집까지 한 채 더 살 수 있는 집까지 마련해 줬다고요. 뭐 청와대, 국무총리 관저, 또 아니면 뭐 시골의 교장 사택 이런 거죠. 근데 주택법은 집장사 한 번에 몇 채 이상이요? 30채 이상 집장사죠. 어느 건설회사요. 그러니까 청와대 30채 지었습니다. 청와대 사갈 사람 모집하는 집장사 보신 적 있어요?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청와대 집장사는 없습니다. 공간은 세 번째 칸에서는 빠지는 거죠. 셋째 줄이에요. 공동주택에 연다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습니다. 주택법에 보면 기숙사가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칸 기숙사요. 학교나 공장에서 학생들, 그다음에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편히 주무시고 다음날 공부도 하고 다음날 일도 하시자고 기숙사인 거죠. 전자공장, 공제공장에서 그러니까 그 사장이 그러니까 돈 주고 건설회사에게 돈 주고 기숙사 지어달라고 부탁해서 기숙사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어느 건설회사요.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전국 곳곳에 이쁜 기숙사 지어놨으니까 기숙사 살 사람, 뭐 기숙사 팔고 다니는 집장사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기숙사는 그러니까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고요. 집장사의 장사 대상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택법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표요. 구조에 따른 분류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고, 단독주택은 건축물 전부와 부속토지, 전용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건축물 일부와 부속토지,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린이집 애들도 다 아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어렸을 때는 초등학생 때는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좀 시간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까막까막 하시는 거지. 뭐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집을 그러니까 구조에 따라서 나눈다고요. 뭐와 뭐로요?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나누는 겁니다. 근데 뭐 거기 뭐라고 써져 있는데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옛날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된다고요. 아니면 어려우시면 유치원집 애기들한테 배우면 되는 겁니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원도 아니고요. 어린이집이요. 어린이집 3살, 4살짜리들이요. 자, 미술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미술 시간이에요. 자기 집을 그려보아요. 우리 집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주택이요? 단독주택이죠. 무슨 주택이요? 공동주택이라고요. 유치원집이 아니라 어린이집 애기들도 다 아는 겁니다. 뭐 어린이집 애들도 아는 건데 뭐 어른들이 이걸 갖고 뭐 귀찮아할 필요는 없는 거죠. 건물 통째로 그 집 식구들이 다 씁니다. 건축물 전부.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되죠. 부속토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101동을 다 써요. 101동에 307호만 써요. 101동에 307호만 쓰는 거죠. 건축물 일부와 부속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 다 그 집 식구들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전용 부분만 있고, 여기 307호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끝. 그 집 식구만 쓰는 거죠. 전용 부분. 그러니까 307호까지 날라 들어가는 거 아니죠. 주차장, 현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3층 복도, 옆집과 같이 쓰는 겁니다. 무슨 부분이 있고요? 공용 부분이 있죠. 그래서 공용 부분이 있다,
없다는 무슨 차이로요? 구조의 차이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나누는 겁니다. 다 소용없는 얘기고요. 어린이집 이 그림이면 됐습니다. 틀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뭐 외울 게 있고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공법은 외우지 마시고요. 외울 수도 없고 외워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10번 들으시면 그 다음 10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틀리고 있구나. 그 다음에 외우시면 됩니다. 공동주택에 세 가지 연다가 있다고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습니다. 아파트 5개층 이상, 연다 4개층 이하, 연다 얼마로 구분되고요? 660으로 구분되는 거죠. 아연다 5개층 4개층 660입니다. 아연다 5개층 4개층 660, 5개층 이상 4개층 이하 660으로 구분된다고요. 연다. 그러면 660짜리는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 거 안 나와요. 초과 이상, 미만 이하 그런 거 갖고 장난친 적 오래됐습니다. 그냥 소리 내시면 되죠. 아연다 5개층 4개층 660, 아연다 5개층 4개층 660 만 소리 내시면 되고요. 구민택은 좀 이따 와서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책 보시면 책에 그러니까 578쪽에 네모 2번 용어의 정의 굵은 번 주택 그러니까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그렇죠?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그렇죠?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 그렇죠?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뭐 이번 단독주택 그것 갖고는 시험 나온 적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3번 공동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 그렇죠? 공동으로 사용. 그 공동으로 사용 하는 게 7번이요. 공동으로 사용 하는 게 무슨 부분이요? 공용 부분이죠.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그렇죠? 각각 독립된 7번 보시죠. 현관문 닫고 들어가면 끝. 그 집 식구들만 쓰는 곳이 무슨 부분이고요? 전용 쓰시고요. 각각 독립된 에다가 각각 첫째 줄이요. 579 첫째 줄 각각 독립된 에다가 전용 부분을 얘기하고요.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파트 그렇죠. 아파트 주택으로서는 증수가 5개층 이상 그렇죠. 5개층 이상 연립주택 그렇죠. 연립주택 주택으로서는 한 개동 바닥면적 괄호 넘어와서요.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그렇죠.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 그렇죠. 4개층 이하 인주택 셋째 줄 다세대 주택 그렇죠.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서는 한 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그렇죠.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 그렇죠. 4개층 이하 인주택 7번요. 연다 5개층 4개층 660 연다 5개층 4개층 660 소리 내시면 됩니다. 혀로 공부하시는 거라고요. 4번 준주택은 좀 이따 보시고 프린트물 다시 보시죠. 그러니까 프린트물에 35쪽 그러니까 5-3번 그러니까 주택의 분류 두 번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먼저요. 첫 번째 표 국민주택 그러니까 국민가수, 국민차 그런 거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어지간치 노력하면 그러니까 자기 집 마련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국민주택으로 나누는 주택이 우리나라 전체 집의 3%밖에 안 된다고요. 극히 일부예요. 아주 찌끔이어서 저런 혜택을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도만 있지 실제로 국민들이 그러니까 혜택을 받기에는 너무 찌끔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국민주택이 뭐냐면 두 번째 칸요.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줄이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전체 국민의 46%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식구 중에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든 본인이든 뭐 누가 됐든 뭐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집 한 채 있으면 대한민국 상위 54% 식구 다 톨톨 털어서 집 한 채 없는 분이 대한민국 46%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반절 가까운 거라고요. 전철 타고 가시는 분들 중에 2명 중에 1명 집 있고 2명 중에 1명 집 없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식구 중에 집 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상위 클래스에 속하시는 거라고요. 그다음에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 2015년 평균 구성원
그러니까 2.7인 1가구. 지금 더 줄어들었겠죠. 2.5인 1가구. 아무튼 많이 잡아서 3명 잡자고요. 3명 사는데 몇 평이면 됐다고요? 30평이면 됐다고요. 3명 사는데 30평이면 생활에 불편함은 없어요. 충분합니다. 3명 사는데 30평이면 됐다. 그걸 소련말로 뭐라고 하냐면 85제곱미터라고 하는 겁니다. 85제곱미터에 공용 부분이 추가됩니다. 25.7평에 공용 부분이 추가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30평, 32평, 3평 언저리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러면 국가든 공적 주체가 많이 지어서 싸게 팔면 좋은데 아이고 그러지를 않고 있네요. 그러면 아무튼 건설회사가 돈을 못 벌게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돌리고 중간에 누구 따먹고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뭐 경제를 살리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건설회사가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낸 세금 있죠. 세금을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 곳에다 집어넣고 거기에서 그 돈을 민간 건설회사에게 아주 싼 이자로 지원해주고 싼 이자로 지원해주는 대신에 옆집보다 조금 싸게 팔어 한번 2% 3% 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국민주택인 거죠.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주택입니다. 프린트물 다음 쪽이요. 36쪽에 그러니까 재원 규모에 따른 분류로 그러니까 즉 사업주체와 무관하다고요. 국민주택 공적 주체가 건설한 85제곱미터 이하와 공적자금 지원된 85제곱미터 이하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국민주택이 아닌 게 민영주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옮겨 쓰고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집 짓는데 들어가는 돈, 재원, 그러니까 규모 몇 제곱미터짜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집을 그러니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누는 겁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국민주택 누구만 돈 내고 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주택인 사람만 그러니까 국민주택을 그러니까 돈 내고 그러니까 구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국민주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공적 주체예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지은 85 이하 너무 큰 집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큰 집은 돈 많은 사람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면 되는 거고 집 없는 서민들한테는 30평이면 그러니까 우선은 그러니까 30평이면 됐죠. 다음에요. 그러니까 공적 자금이 들어간 85제곱미터 이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주택이고 그러니까 민영주택은 뭐 민영주택 공통성은 없어요. 그냥 국민주택이 아니기만 하면 민영주택에 들어가는 겁니다. 85 이하 30평 언저리라고요. 따라서 만약에 토지주택공사가 그러니까 국세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집을 105제곱미터짜리를 지었습니다. 공적 주체 토지주택공사가 우리가 낸 세금 국세로 그러니까 105제곱미터짜리를 지었다고요. 국민주택이요? 민영주택이요? 민영주택이죠. 국민주택 얼마 이하요? 85 이하니까 이건 민영주택입니다. 따라서 누가 지었냐고는 아무 관계 없죠. 특히 여기 읽으면서 주의하실 것은 이 국민주택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지은 거 극히 일부요. 거의 없고요. 국민주택 대부분 다 누가 짓고 있다고요? 민간이 짓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민간 건설사가 짓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 아무튼 대한민국 전체 집의 3, 4%밖에 안 되지만 그 3, 4%도 대부분 다 민간 건설사가 짓고 있는 거지 짓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뭐 누가 지었네 어찌네 그러면 틀리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가 있고 그다음 이제 책에 보면서 책 보시면서 가도록 하시죠. 책 보시면 그러니까 책에 579쪽에 파란 4번 준주택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게 또 툭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 4번 제목이 그러니까 준주택이죠. 그러니까 준주택에다가 그러니까 주택 X 쓰세요.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잡으시면 됩니다. 7번 보시죠. 준우승이 있어요. 요즘에도 준우승 많이 하나요? 많이 쓰나요? 그러니까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뭐 1위, 2위, 3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어디에서요? 그러니까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우승이면 우승이에요? 아니에요? 아무튼 준우승은 1등이에요? 2등이에요? 2등이죠. 2등입니다. 준우승은
우승이에요? 아니에요? 우승이 아닌 거죠. 이건 우승이 아닌 거라고요. 그러니까 1등이 아닌 거라고요. 1등이 아닌 것을 준우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준우승은 1등에 가까워요? 꼴등에 가까워요? 1등에 가깝죠. 우승에 가깝다고요. 뭐 그냥 상식이 얘잖아요. 그러니까 준우승, 우승은 아니고 그렇지만 우승에 가깝다. 자동차 중에 준중형, 중형은 아니고 중형에 가깝다. 그러니까 준주택, 주택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주택이 아니라고요. 준우승, 우승이 아닌 거죠. 이것과 전혀 다른 걸로 뭐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승이 따로 있는 거고 준우승은 우승이 아니라고요. 이것과 전혀 다른 걸로 주택이 따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준우승, 준중형 뭐 그런 걸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주택이란 주택 외, 그렇죠? 주택 외, 그러니까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하며 범위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1번 기숙사의 기, 동그라미요. 2번 다중사용시설의 다, 동그라미요. 3번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주택, 제일 끝에 있는 노인복지주택의 노, 동그라미요. 다음에 4번 오피스텔의 오, 동그라미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은 공장에 가까운 건 아니고 주택에 비슷하다. 주택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 옆에다 쓰시고요. 준오, 닭이, 노 쓰시고요. 그 앞글자 순서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준호, 닭이, 노, 준호, 닭이, 노, 준호, 닭이, 노가 있죠. 그러니까 준호가 그동안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술도 많이 먹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피 검사를 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아이고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제 콜레스테롤 약도 드시고 그다음에 술도 좀 줄이시고 고기도 덜 드시고 커피도 좀 줄이고. 그래서 준호가 나 이제 커피 그만 먹고 나 이제 녹차 마신다. 그러니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호가 녹차 마시겠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친구들이 선물을 사줍니다. 아이고 좋은 일이요, 좋은 일이요. 건강 챙기고 좋은 일이요. 개똥이가 그러니까 그 녹차 이렇게 우려드는 이쁜 닭이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 소똥이가 또 선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쁜 닭이 세트예요. 에? 나 개똥이한테 닭이 세트 받은 거 있는데 아무튼 고마워. 말똥이가 또 선물을 했습니다. 푸르맹이가 또 닭이 세트예요. 닭이를 삶아 먹냐? 닭이 그만. 닭이 안 받으면 이제 녹차를 갖고 와. 녹차를 준호가 선언했다고요. 닭이 노. 닭이 안 받는다고요. 준호 닭이 노 선언을 했습니다. 준호 닭이 노. 그러니까 준주택 이고요. 5번 구민주택 있는데 먼저 6번 그러니까 구민주택 규모부터 보시죠. 6번 구민주택 규모란 주거 용도로 쓰는 면적 괄호 넘어서 2로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그렇죠.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괄호 넘어서 아랫줄을 말한다. 그러니까 주택주 괄호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옆에다가 시골 쓰시고요. 시골 읍면적은 1호 1세대당 그러니까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그렇죠.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아까 3명 사는데 30평이면 됐다. 소련말 뭐라고요? 85제곱미터라고 한다고요. 85제곱미터. 근데 이 규정 만들어질 당시 시골에는 식구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100제곱미터 이하, 시골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인 거죠. 다시 올라오세요. 5번 국민주택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 틀을 놓지 마시고요. 칠판요. 국민주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적 주체가 지금 85 이하, 공적 자금이 들어간 85 이하 두 가지가 국민주택이라고요. 다시 올라가서 8한 5번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란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표시요. 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표시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죄송합니다. 처음 다시요. 국민주택이란 다음 표시요.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러니까 박스에 1번 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박스에 2번 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두 가지에 다 붙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1번 국가 표시요. 국가. 지방 표시요. 지방 자치단체. 한국토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주택공사 표시요. 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표시요. 공사가 건설한 주택이니까 그러니까 1번 끝에 공적 주체 쓰시고요. 국가 지방공기업이 공적 주체입니다. 으로서 85 이하니까
공적 주체 플러스 85 이하까지 쓰시고요. 그러니까 공적 주체 플러스 85 이하. 공적 주체가 지금 85 이하가 그러니까 국민주택이고, 그러니까 2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그렇죠? 재정. 그러니까 또는 주택도시 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 기금, 그렇죠? 기금 아래다가 괄호 열고 국가 괄호 닫고 쓰시고요. 국가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85 이하. 이니까 7번요. 또 쓰자고요. 2번 끝에 공적 자금 들어간 85 이하. 공적 자금이라고요. 국가 지방의 그러니까 기금이나 국가 돈이나 공적 자금이죠. 공적 자금 들어간 85 이하가 국민주택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이 두 가지가 있다. 공적 주체가 지금 85 이하, 공적 자금 들어간 85 이하인 거고요. 다음 와서요. 그러니까 580쪽에 7번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영주택이란 그러니까 국민주택을 제외, 그렇죠?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집 두 가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요. 8번 임대주택, 8번 X, 9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있는데요. 보면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사선 극구요. 기울어진 선. 토지의 소유권, 그렇죠?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사선 극구요.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 그렇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꼭쇠 한 줄, 두 줄 내려와서요. 꼭쇠 닫고 그러니까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그러니까 9번 옆에다가 이 그림 그리면 좋겠네요. 이건 그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집은 그러니까 집장사가 집을 지어서 팝니다. 그러니까 B에게 팔 때, 그러니까 B는 콘크리트만 사요? 대지 지분도 사요? 대지 지분도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콘크리트와 그러니까 대지 지분을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9번에다가 다음 그림을 그리시자고요. 집장사 C가 집을 져서 팝니다. 그러니까 D에게 파는데, 그러니까 D는 뭐만 사간다고요? 콘크리트만 사간다고요. 땅은 누가 계속 갖고 있고요. C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마련하는데 돈이 B보다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여기는 콘크리트 값 1억, 그 다음에 땅값, 지분 3억, 4억이라고요. 콘크리트 값 1억, 1억이면 집을 마련할 수 있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천호역 한가운데, 아니면 잠실역 앞에, 그러니까 서울, 그 다음에 대치동에 33평짜리요. 시세가 지금 한 얼마 하나요? 50억 하나요? 그렇게 사고 파는 사람도 있고, 대치동에 33억, 33평짜리, 얼마짜리라고요? 1억으로 나온다고요. 1억이죠. 평당 건축비, 평당 330만원, 3평이면 1000만원, 그러니까 30평이면 1억이라고요. 그러니까 1억이면 새집 33평짜리 집 하나 살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C 땅을 빌려 쓰는 거죠. 토지 임대부 땅을 빌려서 쓰고, 콘크리트는 나누어 양도 받았다 분양이 되는 거죠. 10번 X, 그러니까 11번 주택조합이요. 주택조합은 이제 뒤에서 보셔야 되는데, 우선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지역, 표시요. 지역 주택조합이 있고, 동그라미 2번 직장, 표시요. 직장 주택조합이 있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리모델링, 표시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땡땡,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 표시요.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전부 철거면 재건축. 그러니까 기둥이라도 놔두고 조금이라도 놔두고 손대는 것은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8안 12번에 주택단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파트 단지이죠. 주택단지란 주택건설 사업계획, 표시요. 사업계획 또는 대주정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 표시요. 주택과 그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사선 2개 그고요. 다만 다음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 표시요. 별개 주택단지로 본다. 그건 나중에 보시고, 첫째 줄 주택단지 사업계획 한 번에 몇 채 이상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셔야 된다고요. 주택법 한 번에 30만 이상 사업계획서인 사업주체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30채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파트 단지, 주택 단지를 그러니까 적용이 되는데 주택 단지 달랑 그러니까 집만 지어서 팔아먹을 수는 없고 첫째 줄 끝에요.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한 세트로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에는 그러니까 주택도 그다음에 부대시설도 그러니까 복리시설도 그러니까 더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세트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뭐 별개로 한다는 건 좀 이따 보시고 그러니까 13번 부대시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3번 부대시설이 있고 그 박스에 그러니까 1번 주차장, 관리사무소 표시요. 관리사무소. 그래서 그러니까 13번 그 옆에다가 크게 쓰시고요. 관리부대. 관리부대.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이요, 복리시설이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요.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입니다. 관리부대. 전투부대, 지원부대, 보급부대 이 뜻이 관리부대가 있다고요. 관리부대, 관리부대, 관리부대 끝. 관리부대만 소리 내시면 틀릴 거 없어요. 그러니까 13번 그러니까 부대시설, 부대시설이란 지금 581이요. 13번이요.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시설 설비를 말한다. 좀 이따 보시고 다음 쭉 먼저요. 582 14번 복리시설.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 표시요.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다음 공동시설을 말한다. 그러니까 주택 많은 사람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하나도 쓸 거 없고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몇 채 이상이요? 30채 이상. 옆집 사람도 같이 쓰는 거죠. 살고 있죠. 그래서 옆집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편리하게 생활을 하시자고요. 그게 무슨 시설이라고요? 복리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옆집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편리하게 생활들을 하자. 뭐 잘못 읽어서 옆집 행패는 좀 풀렸대. 지금 그게 아니고요. 옆집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편리하게 생활하자. 1번 어린 놀이터, 옆집 애기요. 근린생활시설 위에다가 상가 쓰시고요. 단지 내 상가가 근린생활시설의 한 예입니다. 그래서 옆집 아저씨 두부 사러 왔죠. 유치원, 옆집 애기요. 주민운동시설이요. 뭐 테니스장, 조그만 헬스장, 옆집 아저씨 아줌마요. 경로당,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인 거죠. 그래서 복리시설, 옆집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편리하게 썼습니다. 뭐 외울 거 하나도 없죠. 다음 앞쪽 와서요. 그러니까 581, 그러니까 13번, 그러니까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표시요. 주택에 딸린 다음 시설 설비를 말한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그러니까 나무로,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들어가고, 그러니까 콘크리트 부었으니까 따라가는 콘크리트, 따라가는 아스팔트, 그냥 콘크리트, 아스팔트 깔아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아스팔트 깔아놓은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머무르면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머무르면 이상한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1번 주차장.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냥 얘기만 한번 들으세요. 표시할 것도 없고요. 관리부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오전 반 지금 올 시간 됐습니다. 12시 반 그러니까 뿅아리 버스 오기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기 엄마도 있고 다음에 할머니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뿅아리 버스 와서 아이고 우리 애기들 오네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개똥이 내렸습니다. 개똥이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개똥이 데려가고요. 소똥이 내렸습니다. 소똥이 엄마가 아이고 소똥이 데려가고요. 근데 말똥이는 엄마가 어디를 가셨어요. 근데 다른 분한테 얘기 드렸는데 아이고 뭐가 얘기가 잘 못돼서 그러니까 말똥이 혼자 내렸어요. 혼자 이제 뭐 집으로 이제 가는 길이겠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개똥이 소똥이 그러니까 엄마나 할머니가 이제 애기들 데리고 가고 말똥이도 잘 가. 그래서 가고 있는데 저기 주차장 시커먼 총각, 시커먼 잠바, 시커먼 마스크 지금 15분 동안 계속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말똥이 그 앞으로 가고 있는데 아니면 말순이 그러니까 5살짜리 말순이 혼자 랄랄라 하면서 가고 있는데 주차장에 시커먼 총각 지금 15분째 계속 어슬렁거리고 있으면 할머니들 기분 좋아요? 안 좋잖아요. 걱정되잖아요. 엄마들 기분 안 좋죠. 뭐 하는 놈이냐고요. 나쁜 놈이잖아요.
빨리 주차를 했으면 목적한 대로 가야지 왜 거기서 애기들 왔다 갔다 하는데 어슬렁거리고 있냐고요. 사람 어슬렁거리면 이상한 거죠. 그게 주차장이라고요. 부대시설이고 관리사무소 조금 이따 보시고 담장에 사람 붙어 있으면 뭐예요? 도룡놈도 아니고 외치가 3에 붙어 있어요. 도둑놈인 거죠. 담장에 사람 붙어 있으면 도둑놈. 단지 안에 도로에서 어슬렁 하는 놈이나 주차장 어슬렁거리는 놈이나 똑같은 거죠. 2번 끝에 건축설비가 있습니다. 건축설비 끝에다가 괄호 열고 가로등 괄호 닫고 쓰시고요. 가로등 같은 겁니다. 매미예요. 매미인 줄. 왜 치가 가로등에 붙어 있어요. 사람이 가로등에 붙어 있으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부대시설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깔아놓은 거니까 사람이 어슬렁거리면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1번 두 번째에 있는 관리사무소는 항상 사람은 계셔야 되죠. 관리사무소는 항상 사람은 계시지만 칠판이요. 누구는 아니에요. 옆집 사람은 아닌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칠판이요. 복리시설 옆집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편리하게 다 됐고요. 부대시설 사람 어슬렁거리면 이상한 거죠. 사람 있는 것 딱 하나 뭐가 있고요. 관리사무소는 무슨 시설이라고요? 부대시설이라고요. 관리부대 다 끝났습니다. 관리부대 다 끝났고요. 다시 올라가세요. 581 12번 주택단지. 그러니까 주택주 끝에요. 다만 다음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러니까 1번 철도, 박스열 철도 표시요.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581쪽에 12번이고요. 2번 폭 20m 표시요.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3번 폭 8m 표시요.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등이 있습니다. 저희 개나리 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나리 단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 뭐 1000세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차저 사정으로 그러니까 개나리 단지 한 가운데에 철도가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계속 개나리 단지면 돼요? 안 되죠. 큰일 나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5살짜리, 3살짜리 그러니까 엄마 동생이랑 놀이터 갔다 올게. 동생 손 잘 잡고 갔다 와. 예. 5살짜리 누나가 3살짜리 남동생 데리고 놀이터 갑니다. 엄마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찾길 건널 때 손 잘 들고 운전사 아저씨랑 눈 마주치고, 예. 철길 건널 때 손 잘 들고 철길 아저씨랑 눈 마주치고 왔다 갔다 하면 돼요. 큰일 나는 거죠. 하나의 단지면 안 된다고요. 뭐 여기는 맨드라미 단지, 여기는 진달래 단지, 단지가 끊어지는 거죠. 각각 별개의 부대시설, 봉시설을 따로따로 갖춰야 되는 겁니다. 단지가 끊어진다고요. 단지가 철도 지나가면 단지 끊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숫자 2번 몇 미터가 있고요. 20m가 있고 3번 8m가 있고 하는 거죠. 20m 도로가 지나가면 단지가 끊어진다. 3번은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 도로니까 도시계획으로 특별히 정해진 도로가 예정되면 그 단지가 끊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과 8이 있습니다. 20과 8이 있고요. 저는 과자 붙였어요. 어떤 분들은 과자 빼고 읽으면서 이 처 선생 욕 가르친다. 저 욕 가르친 적 없어요. 과자 붙였어요. 20과 8입니다. 다음 와서요. 582쪽에 뭐 15번 기반시설, 15번 X 하시고 16과 17 묶으시고요. 그러니까 16과 17 묶어서 그러니까 16번 기간시설이란 도로, 상수도 파이프, 하수도 파이프, 전기 파이프, 가스 파이프, 통신 파이프, 난방 파이프 등을 말한다. 11번 간선시설이란 사선거고요. 도로, 상수도 파이프, 하수도 파이프, 전기 파이프, 가스 파이프, 통신 파이프, 난방 파이프 등 단지, 주택단지 괄호 넘어가세요. 안에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 표시요.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그러니까 개나리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집에 수도꼭지 열면 숨을 나와야죠. 그런데요. 뭐 우물물 길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 도로 쪽에 큰 수도 파이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큰 수도 파이프 지나가고 있으면 수도 파이프를 끌어와야죠. 끌어오게 됩니다. 이 원래 있던 굵은 파이프 기간시설
그러니까 수도 파이프, 기관시설 등이 있고,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을 연결하는 거죠. 연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간선시설. 물론 이제 그 간자가 원래는 이제 사이간, 그러니까 가지간자입니다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자고요. 우리 시험 주관식도 아니고 한자 시험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단지와 단지 밖의 시설을 연결시킨다. 요 사이에 있다. 사이간자, 가지간자, 사이간자로 해서 간선시설. 원래는 가지간자입니다. 아무튼 연결시키는 부분을 간선시설이라고 한다. 다음 와서요. 그러니까 18번 공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번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 표시요. 하나의 주택단지 그 위에다가 600 세대 이상 쓰시고요. 6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서 다음 대통령이 하는 기준에 따라 그러니까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1번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해서 6m 이상 너비로 공구간 경계 표시요. 공구간 경계를 설정해야 되고 동그라미 1, 2, 3, 4, 5는 관계없고요. 2번 공구별 표시요.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표시요. 300세대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어디에 개나리단지 600세대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600세대를 짓는데, 그러니까 집들 지었고요.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뭐 앞에, 그러니까 뭐 상가 등등등 이러자 부대시설, 봉시설 갖췄습니다. 그래서 입주해서 살면 뭐 되는 거죠. 그런데 600세대 이상 단지를 300세대 이상으로 끊어서 한대요. 여기를 109, 209 나누어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집이 들어섰고,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주차장은 있는데 여기서는 옆에서는 지금 꿍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가도 없고, 그다음에 뭐요? 뭐 이러저런 그러니까 주민운동시설도 없고 경로당도 없고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 A 동네가 살기 편해요? B 동네가 살기 편해요? A 동네 여기는 다 만들어져서 들어와서 살잖아요. 여기는 들어왔는데 상가도 없고 그러니까 경로당도 없고 그러니까 관리사무소하고 주차장 몇 개밖에 없다고요.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옆에서는 양심 꿍꽝 하고 있는 거죠. 깐내리기를 애기 젖 먹고 엄마 젖 먹고 자다가 앵앵앵 떼면 내 이놈 깐내리기 울지마 깐내리기 건설에다 돈 벌어야지. 지금 그건 거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니까 600세대 이상 단지를 끊어서 몇 세대 이상으로요? 300세대 이상으로 끊어서 할 수 있다. 109, 209 공구별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19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잠깐 쉬고 19번 이하 계속 용어 정의들이죠. 이쪽 내용들을 계속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